안녕하세요. 테린이 아빠입니다. 2026년 5월 15일 금요일이고요. 일주일마다 이제 액티브 ETF의 동향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이제 오전에 이제 이야기했었던 내용은 현금 비중을 올렸다. 왜냐하면 미국의 10년물 채권 금리나 미국뿐만 아니고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채권 금리가 시장에서 싫어하는 임계점을 좀 넘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금 비중을 만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 현금 비중 이외의 공격수들은 어떤 것들로 좀 찾아볼 수 있겠냐. 당연히 이제 수급이 살아있는 것들이 버티기 쉬울 것이고, 수급이 살아있다는 것들은 그래도 일주일 동안 뭔가 매수가 좀 증가했거나 이런 것들 아니겠냐. 이런 생각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10년물 채권 금리가 4.5를 넘어가면서부터 시장이 오늘 좀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보고 있는 피어 잉그리드 오실레이터도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면서 한 과열권까지 이달 말까지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4.5를 넘어서니까 이게 바로 꼬라박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 마이너스 0.01을 저점으로 볼 거냐 아니면은 이 4.5가 지속되면서 마이너스 0.01을 저점으로 볼 거냐, 이거는 또 이제 해석을 하려면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고, 좀 지금 현재는 위치가 좀 애매하다.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이제 바닥권이다 싶었는데 채권 금리가 더 튀면서 아예 밑으로 더 꼬라박고 있습니다. 심하면 코스닥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0.03까지 제일 바닥권까지 내려갈 수도 있겠구나, 어느 정도는. 이런 마음의 생각도 하고 있고, 이제 코스닥은 임펄스 시스템에서 매도 시그널이 나와버리고 있고, 코스피는 일단 관망 시그널인 파란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누적으로 이 디마크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누적으로 점수가 쌓이는 건데, 이게 드디어 0점으로 딱 떨어졌어요. 그동안 너무 누적으로 쌓였었고, 코스닥은 이미 한 16점까지 쌓였다가 그 다음에 파란색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끌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10년물 채권금리 4.5가 좀 불안스럽고, 이게 일단 멈추는지를 봐야 되고, 우선 피어 잉그리드 오실레이터가 충분히 이 10년물 채권금리 4.5가 반영되어야 된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현금을 지금 현재는 25%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이제 장중에 10년물 채권 금리가 문제가 되니까 한 10% 정도 현금 먼저 마련했다라고 했는데, 이제 장 마감하면 할수록 그 코스피 11 이평선을 깨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20%에서 30% 사이까지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로직에 따라, 저의 규칙에 따라 지금 현재는 25%이고요. 다음 주는 좀 더 보면서 나머지 5%의 현금을 더 늘릴지 아닐지는 좀 다음 주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격수들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제 공통점들을 좀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코스닥 액티브 같은 경우는 요즘 이제 반도체를 많이 플레이하는 것 같아요. 두산 테스나나 테스나, 그다음에 ESS 관련된 뭐 서진 시스템, 상위권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타임폴리오는 그 로봇 쪽으로 많이 이제 드라이브를 걸었어요. 파도가 좀 비슷한 게, 파도가 지금 여기도 파도가 있는데 파도가 좀 겹치는 그런 포지션이다 보이고요. 당일 이제 이 태양광 관련해서 장비로 수혜로 이제 올랐죠, 주성 엔지니어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에서는 이게 뭔가 중국이랑 미국이랑 이렇게 좀 친해지는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미국이 중국에 가하고 있는 이런 태양광 장비 규제나 뭐 이런 것들이 좀, 태양광 규제나 이런 것들이 좀 풀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가 있으면서 주가가 좀 밀렸습니다. 그 전에 이제 ESS랑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먼저 밀렸죠. 왜냐하면 뭔가 중국의 2차 전지 부분을 미국에서 좀 풀어주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미리 이제 이평선을 이탈하고 떨어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산 테스나도 여기 또 겹치는 게 있으니까 둘이 이제 두산 테스나나 이런 것들이 좀 겹치는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플러스는 ESS 쪽에 이제 WCP가 있고, 여기도 두산 테스나가 좀 겹칩니다. 그래서 두산 테스나를 3, 4 모두 좀 선호하는 모습이 있구나. 그래서 두산 테스나를 좀 챙겨서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뭐 요렇게 일단 아이디어가 좀 생기네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액티브 ETF들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TCK, PSK 홀딩스, 이제 덕산하이메탈 기판 관련된 장비주들, 두산도 기판이죠. 그리고 기가비스도 기판이고, 삼성전기도 기판이고. 그러니까 이제 기판, 소부장 쪽에서는 기판을 좀 선호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여기도 이제 두산 테스나가 좀 겹치네요. 앞에 이제 두산 테스나가 있었는데
두산 테스나가 좀 겹치고, 그다음에 기판 관련해서 또 이스페타시스, 대덕전자, 기판들이 많이 겹쳐요. 그래서 기판들을 포트폴리오에 잘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기판이 바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이건 기판 장비죠. 기판을 생성할 때, 공장을 증설할 때 만드는 장비. 삼성전기도 이제 기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대덕전자도 기판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기관들이 기판 주식들을 좀 선호한다.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통점들만, 지금 시장이 막 변동성이 높아지는데 교집합만 플레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리아 메가테크의 경우에는 이제 로봇 쪽을 좀 늘렸고, 로봇이 현대모비스, 현대차 이런 것들 좀 늘린 것 같고, 배당 성장은 그렇게 늘린 건 없는데 1%대니까 그렇게 비중을 묵직하게 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현대차, 타임폴리오는 자동차 및 로봇 쪽을 플레이가 좀 많이 증가한 것 같다. 그다음에 실적 나온 삼양식품 정도. 그다음에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대신 하는 플레이로 이제 시장에서 많이 플레이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재생에서는 큰 폭의 변화는 서진 시스템 하나 정도만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도 서진 시스템이 좀 눈에 보였는데 이 서진 시스템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여기도 이제 자동차 겸해서 현대차를 좀 늘린 것 같고, 여기도 기판 겸해서 삼성전기를 늘린 것 같고, 여기도 이 모비스, 그러니까 타임폴리오는 지금 자동차 및 로봇 쪽에 좀 더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일단 느껴집니다. 그다음에 K이노베이션의 경우에는 여기도 이제 타임폴리오는 주성 엔지니어링을 좀 선호하네요. 태양광 쪽에서는.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를 특이하게 비중을 리튬 쪽으로 해서 늘린 것도 신기하고, 로보티즈 이 로봇 쪽은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서진 시스템이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서진 시스템이 좀 겹치는 것 같습니다. 앞에 쪽이랑. 그다음에 코엑트 인프라, 여기는 이제 테스를 비중을 많이 늘렸네요. 그리고 두산 테스나가 또 이제 걸립니다. 앞에도 두산 테스나가 많이 있었는데, 두산 테스나 여기도 기판인 심텍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이 기판들을 많이 선호합니다. 해성 DS도 기판이고, 코리아 서키트도 기판이고. 그러니까 기판들을 다들 좀 선호한다. IT 쪽에서, 반도체 쪽에서. 타임폴리오 코스피 액티브. 타임폴리오는 확실히 자동차 및 로봇을 선호하는 모습입니다. 로봇에 대한 비중을 늘렸고, 그다음에 실적 잘 나온 이제 APR, 이거는 이제 소비재 쪽인데, 화장품은 진짜 APR 말고는 지금 현재 뚜렷한 게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모비스 하나 있고, 이것도 자동차 및 로봇이고요. 이렇게 비중이 좀 올라온 것 같다. 그다음에 조선은 그렇게 크게 비중이 바뀐 것 같지는 않고, 여기 이제 주식 잘하죠. 타이거 코리아 테크 액티브. 장이 될 때 테크를 할 거냐, 아니면은 소비재 바이오를 할 거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텀으로 좀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 올릭스 바이오는 조금 증가한 거는 올릭스 하나가 정도가 좀 의미 있게 증가한 것 같고, 여기도 두산 테스나를 선호하는 모습이 공통적으로 지금 매니저들한테 보입니다. 파도랑 두산 테스나, 이렇게 이제 공통적인 모습들이 좀 보이고요. 여기도 기판들이죠. 삼성전기니 대덕전자니 이런 기판들이 포지셔닝의 상위권에 해당한다. 여기 네오티스나 그다음에 MK전자도 이제 기판 쪽 밸류 체인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수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플레이하고 있는 ETF인데, 최근에 이제 제주 반도체가 이제 수주 잔고랑 수출 데이터가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요쪽으로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자동차 및 로봇, 그다음에 LG전자도 자동차 및 로봇인데 이쪽으로 지금 비중을 늘리고, 또 기판 관련된 삼성전기가 또 눈에 띕니다. 앞에랑 좀 교집합이죠. 그다음 모비스 이렇게 늘리고, 그다음에 로봇을 전문으로 플레이하는 코덱스 로봇 액티브는 여기도 현대모비스, LG전자, 현대차 요렇게 세 개가 좀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산 로보틱스도 좀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타임폴리오의 코리아 밸류업은 어떤 것들을 주도 업종으로 보느냐, 이게 들락날락하는 것들이 다 주도 업종에 해당하는데, 그래서 반도체, 자동차 및 로봇, 전력, 그다음에 우주, 그다음에 소비재 일부, 이렇게
그다음에 증권주들 꽤 많네요, 종류별로. 증권주들을 이제 고배당 컨셉으로 등 해서 한 4-5개 업종만 매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시장에서 타임폴리오가 주도 업종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한 4-5개 정도의 업종이고, 지금 현재는 반도체, 자동차 및 로봇, 그다음에 전력, 그다음에 뭐 증권, 그다음에 뭐 우주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플러스 K 제조업 핵심은 거의 변화가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보게 되면 타이거 기술 이전의 이제 바이오 쪽입니다. 바이오를 들어가게 되면 지금 바이오는 주도 업종이 아니고 채권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거의 죽쓰고 있죠. 여기서 이제 상위권 비중에서 아까 좀 전에 우리가 타이거가 올릭스를 좀 선호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여기도 올릭스가 지금 일단 최고 비중입니다. 그래서 아까 타이거 그 ETF 중에서 타이거 ETF가 아까 있었던 그 반도체랑 바이오를 둘 다 이제 플레이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액티브 ETF가 지금 올릭스를 비중을 높였었는데, 여기 타이거 기술 이전도 올릭스가 비중이 제일 높다, 이렇게 이제 특이한 게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일단 뒤에 보이는 다른 회사들의 바이오 동향도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좀 교집합들이 없어요, 요즘 들어서. 알테오젠 정도가 이제 좀 비중이 다시 올라오고 있다 하는 게 좀 공통적으로 보이고,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 어떤 쪽으로 가는지 서로 이제 엇갈리는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확실히 이제 알테오젠 쪽으로 좀 플레이가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릭스가 은근 다들 비중이 최상위예요. 타임폴리오도 그렇고, 그다음에 코엑트도 그렇고, 라이즈도 그렇고, 그리고 좀 전에 이제 있었던 타이거의 기술 이전에도 그렇고, 여기도 알테오젠을 늘렸네요. 그래서 바이오에는 만약에 이제 바이오가 좀 바닥을 찍고 시장이 좀 괜찮아진다, 바이오 쪽이.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이디어를 가져간다면 올릭스와 알테오젠을 최우선적으로 채워야 할 수도 있겠구나. 지금 공통적인 어떤 요인들이 좀 보이는구나. 거기에 조금 더 넣으면 뭐 리가캠 바이오 정도? 여기도 이제 리가캠인 것 같다. 요렇게 이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변화를 좀 봤고, 지금 현재는 주식 비중을 가져가면서 이제 공격수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찾아보는데, 뭐 반도체 쪽에서는 두산 테스나가 보였고, 그리고 기판 관련된 주식들이 많았고, 장비 쪽에서는 뭐 테스 이런 것들, 그다음에 파두 이런 것들도 또 플레이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보였다. 그리고 자동차 및 로봇을 선호하는 플레이어들은 현대차랑 현대모비스를 좀 기반으로 많이 했고, ESS 쪽에서는 서신 시스템들이 좀 겹치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에서는 올릭스랑 리가캠 바이오와 알테오젠, 이렇게 이제 관심 있게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